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2021년도 11월 29일 기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 KTB 네트워크에는 총 투자 기업 수가 617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펀드는 58개, 납입 총액 같은 경우에는 1조 3,397억 원이고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IRR 같은 경우에는 19.8%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11월 결성 펀드를 포함해서 총 관리 자산을 따지면요, 1조 1745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38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펀드 운영 인력은 24명으로 중국, 미국, 태국, 한국 지점 총 5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눈여겨봤던 부분은 협력사에 국민연금과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해외 사업을 어떻게 나가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협력사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좀 가장 큰 협력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영 성과를 좀 보는데 저도 여기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핵심으로 봐야 될 게 캐피탈 게인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요 수입원이라는 부분인데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각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아한 형제들 매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상장했을 때 이제 툴젠이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이 되거든요. 이 상장을 했을 때 평가 이익을 더한 금액이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이 캐피탈 게인이 2019년도까지는 비등비등했지만 2020년도부터는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2021년도 상반기 부분에 캐피탈 게인에 들어가는 우아한 형제들의 배달의 민족에 대한 포트폴리오 매각에 따른 이익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2019년도 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와 4조 8천억 원 기업 인수합병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21년도 상반기 때 자사에 620억의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이게 투자 원금 대비해서 26배 멀티플을 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핵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토스였습니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투자를 참여를 했는데 실제 250억의 투자를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의 가치는 배달의 민족보다 거의 2배로 볼 수 있는 8조 원인데, 제가 왜 여기서 2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Q&A 시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토스가 8조 원 이상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거의 2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스가 집중도 많이 받고 있고, 배달의 민족처럼 뭐 인수합병이라던가 상장이라던가 이런 식의 다른 가치를 또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투자의 현황을 보면은요, 2021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32%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유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40% 이상의 비중을 늘릴 것이다, 유지를 하거나 늘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칼젠이라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시총 4조 원 이상의, 그리고 현재 평가이익 2천억 원에 달하는 이 기업인데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좋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유망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라던가 메타버스, 모빌리티, 바이오 등등이 있는데, 가장 여기서 핵심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모로코, 요게 이제 광고 기업인데 1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칼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 설명을 드렸던 풀젠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칩셋을 만드는 기업이었고,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현재 포트폴리오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인도, 동남아 시장의 커버리지 확대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최초의 인도 투자라고 해가지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 자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 1,545억 원이지만 앞으로 24년도까지는 2조 정도로 늘릴 것이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인도와
동남아 시장의 시장 확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KB와 기술금융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게 현재 12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국내외 주요 포트폴리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볼 거는 인도 시장이었습니다.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1억 불에서 21년도 9억 불까지 기업 가치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노브로커인 인도 부동산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도의 그로서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온라인 글로서리 업체인데 이것도 현재 가치가 1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볼 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스 이 부분인데, 현재 8조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8조 이상의 가치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멀티플 추정치가 가장 낮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 바라볼 기업이 바로 툴젠입니다. 툴젠이 이번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KTB 네트워크의 기업 가치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3년 내 회수를 할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신사가 가장 좀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 예정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1억 주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공모주가 20%, 기타가 28%, 최대 주주가 52%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예정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5,800원에서 7,200원인데 이게 좀 상향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기사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총 공모가 예정은 1,160억에서 1,440억 원이고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5,800억 원에서 7,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청약 예정일은 여기 위에 써 있는 대로 2021년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12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중순 아니면 하반기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투자 성과가 높은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40년간 쌓아온 비즈니스 사이클을 활용하여서 내부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그리고 낮은 이직률, 그리고 성과 보수를 갖는 직원들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제가 기업을 볼 때 기업들에 대한 복지가 어떤가입니다. 다른 복지가 어떻든 간에 성과 보수가 높고 이직률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만족을 하고 관리라던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40년간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네트워크라던가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이 회사의 시스템들이 이 투자 성과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한 형제의 매각으로 번 수익은 올해 수익의 몇 %가 되나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하기 어렵지만 121억 원이라고 하면은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1,043억이니까 약 11.6%의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로는 우아한 형제보다 더 큰 프로젝트가 바로 비바리 퍼블리카라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토스입니다. 우아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4조 8천억 원의 M&A가 진행이 되었지만 비바리 같은 경우에는 8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외부에서는 이 8조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아한 형제의 매각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시총이라던가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토스도 그에 못지않은 부분이 있고 삼성생명이라던가 금융계 쪽들도 토스와 연계되어서 시스템을 연동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제가 최근에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토스의 기업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8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 중인 주주 환원 정책 및 IR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대표님도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IR 같은 경우에는 LP 관련해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오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 보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공시는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권사들이 벤처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동사의 차별화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옥석 가리기를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업체 위주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초기 업체 위주의 투자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초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클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장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망할 확률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안정성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노하우라던가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회사인 KTB 증권과 업무적 시너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요, 모회사와 지분관계는 있으나 업무적으로는 규정 사항으로 인해서 규정이 허용되는 부분, 즉 LP 참여, 이런 부분은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별개 회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경증권의 기사를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희망 공모가가 상단도 가능할 것 같다. 7,200억 원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7,200억 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기술투자가 지금 현재 시총이 8,400억 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4,694억 원,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4,181억 원인데, 만약에 이제 시총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대장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입니다. 인도 시장이 늘어나야지 동사의 AUM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의 진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한 형제보다 더 큰 이 토스의 가치가 현재 상승 중이다 라는 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업력에 따른 네트워크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업계의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만약 7,200억 원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기술 투자보다는 조금 낮은 시총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것이 역전된다라고 하면은 대장주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분야에 진출되어 있다라는 게 또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던가 바이오, 무신사와 같은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다양하게 지금 포진되어 있고 다양한 국가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스가 또 주목을 받을 때마다 기업 가치로 인해서 이 KTB 네트워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는 토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야놀자가 상장을 한다, 아니면 야놀자가 뭐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주아이비 투자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앞으로 KTB 네트워크에 대한 공시라던가 다음 소식이 있었을 때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